네, 한양도성이 처해 있는 실상을 짚어보고 또 도성 인근 주민들의 피해 실태와 의견 등을 들어봤습니다. 네, 서울시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복원은 물론 이 보존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고 또 도성과 살고 있는 주민 안전을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선 저희가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630년 역사성을 지닌 이 한양도성, 이게 정말 세계 문화유산 등재의 가치가 있나,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없습니다. 없다. 예, 너무 서울시에서 또 문화유산청에서 너무 성급하게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했고 결정적으로 보면 한양도성의 완결성이 없죠. 진정성이라고 하죠. 진정성이 없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리빙 헤리테이지, 살아있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삶이 너무 열악하고 또 현재 보시면은 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한양도성의 그 축대들 이런 것들은 복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도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, 완결성은 너무 부족한데 너무 무리해서 추진했다.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. 이미 5년 전에 유네스코의 또 자문 심사 기관에서 보편적 가치가 좀 떨어진다. 그러다 해서 자진 일단 철회를 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사유지가 굉장히 또 많고 훼손된 구간이 많다.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미비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면 동쪽 일단 한양도성 주변에 사실 대부분 다 사유지, 일부 군 소유지 빼놓고 대부분 다 사유지예요. 오히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유지에서 시민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,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. 사실 그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. 어느 정도의 개축은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주할 부분들은 이주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나서야 되는데 일단 있는 한양도성 가지고 뭐 수리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 그거를 수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장이라고 생각을 해요. 화장을 했다. 얼굴만 싹 가리는 거죠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동대문에 교회 철거하고 난 다음에 도성에 있는 각석들이 있죠. 그거 다 한 자리에다가 갖다 놨어요. 역사성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각석이 햇빛 받아서 다 떨어져 나가고 부식돼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한다 그러면서 정비한 게 오히려 훼손을 더 가속화시킨다.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은 점점 어렵다. 특히 또 하나는 관공서나 관내 건물들,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 축대들이 건물 축대가 전부 신당동에서 빼온 거거든요. 그런 거를 자유총연맹을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군부대를 이전시키든지 관이 먼저 해야 되는데 관은 하나도 안 하고 민간인들, 일반 시민들은 비가 오든 무너져 내리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누가 세계유산 등재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? 그렇죠. 일단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훼손되거나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또 적용해봐서 외국인들에게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원형 복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굉장히 분분했거든요. 그 사이에 어떻게 보시나요? 이 원형 복원이라는 기준점이 참 되게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디지털로 복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는데. 서울시 직원 말대로 되면은 좋겠는데 인정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이런 기술들이 뭐 몇백 년 후에는 이 기술들이 세계유산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거는 중세와 고대 국가의 성이에요. 이거는 그 나름대로의 그 성벽의 진정성과 완벽성이 있어야 돼,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디지털로 복원한다고요?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 매직 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? 매직 쇼 하는 사람들 뭐 마술쇼 하시는 분들. 이게 마술이지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건 한양도성은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양도성의 이 근방에 있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,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, 그리고 복원할 수 있는 구간은 더 복원을 해야 됩니다. 적어도 80%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또 내부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완벽하게 하고 특히 또 하나는 이 터지는 거 있죠. 배부른 현상 때문에 터지는 거. 자, 이거 어떻게 고칠 겁니까? 그게 굉장히 커요. 저는 우리나라 문화재 기술자들이 해체 수리하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. 왜냐하면 숭례문 때도 보셨죠. 해체 수리하면 더 망가져요. 그래서
그러면 이거를 해체 수리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도로를 빼서 보완을 할 거냐 네. 이거에 대해서는 전통공법이 아니더라도 네. 문화재 기술자와 학자와 시민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네. 이코모스 세계 기념물 유적 협회 같은 곳에서 그렇죠. 심사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도성을 복원하는 또 수리하는데 인정을 해달라. 네. 그 사회적 합의, 유네스코의 합의가 네. 있으면 빨리 수리를 해야죠. 이런 노력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예. 거죠. 저희가 질문 드린 걸 함께 녹여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실 주민들 피해 이거 굉장히 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. 그 안에서 또 이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일단 사적이고 네. 보존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좀 뭐라고 자문해 줄 수 있을까요?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인데요. 직접 화폐 투입 방식이 아닌 간접 화폐를 투입해 주라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재나 이런 데 있으면 다 현금으로 지원해서 뭐 그렇죠.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. 저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네. 국가 유공자의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줘라. 뭐냐면 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면제, 네네. 또 자녀 교육세 면제, 네네. 또 그다음에 어디 뭐 교통비 뭐 이런 거에 대한 면제. 그래서 이 문화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국가 유공자예요. 예, 예.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고치는 건 고치되 네. 또 경제적인 이익을 못 보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네. 이런 그 국가 유공자 수준에 준하는 네. 혜택을 주면 이분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. 자긍심을 느낄 그렇죠.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.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예산 많은 나라예요. 돈 많은 나라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어떤 이게 그 자긍심이나 이런 프라이드를 느끼게끔 해주면 네. 그분들도 동참할 거 아닙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 전 서울시가 현재 이런 식의 모습으로는 세계유산 등재는 전 요원하다. 예. 좀 이른 감이 있다. 좀 네. 더 준비를 더 잘 해야 된다. 또 이렇게 보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 될 거라 네, 생각한다. 우선 좀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네, 네. 이런 보완책들에 대한 또 자문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